어제 새벽,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요. 3개월 후, 당신의 아파트 값을 때릴 수 있습니다. 1월 3일 새벽 2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폭격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유가는 안 올랐어요. 어제랑 똑같아요. 전문가들은 별일 없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도 조용해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요. 3분만 집중해 주세요. 그 3분이 당신의 몇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정리할게요. 어제 새벽 2시, 미군이 베네수엘라 수도를 공습했어요. 최소 7번 폭발했고요. 마두로는 체포돼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 비상사태예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러시아랑 중국은 난리 났고 남미 국가들은 긴급회의했어요. 그런데요. 유가를 보세요. 어제 배럴당 58달러였는데 오늘 57달러예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하루에 100만 배럴도 안 나와요. 전 세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글로벌 시장은 석유가 남아돌아요. 영양 제한적이에요. 한국은요? 환율 안정적이고요. 한국은행 금리도 그대로예요. 서울 아파트는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전문가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베네수엘라 공습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마두로는 잡혔지만요. 부통령이 권력을 이어받았어요. 베네수엘라 군부는 여전히 무장하고 있고요. 미군은 아직도 그 나라에 있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다. 석유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투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군이 계속 거기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베네수엘라 안에서 저항 세력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전이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남미 전체를 봐야 해요. 역사를 보면요. 미국이 한 나라를 치면 주변국들이 불안해합니다. 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이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벌써 러시아, 중국, 이란이 남대서양에서 군사훈련 시작했어요. 1월 16일까지. 이게 뭐예요? 미국한테 보내는 경고장이에요. 만약에요. 베네수엘라에서 내전이 터지면요. 쿠바나 니카라과가 연대하면요. 러시아랑 중국이 개입하면요. 그때는 유가가 80달러, 90달러, 100달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이밍이 진짜 최악이에요. 왜 하필 지금이냐면요. 오늘이 1월 4일이잖아요. 오펙 플러스 회의하는 날이에요. 1월 16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고요. 1월 29일은 미국 연준 회의예요. 1월 한 달 동안 모든 게 결정돼요. 오펙이 석유 생산 줄이기로 하면요. 유가 오르죠. 트럼프가 추가 제재 걸면요. 유가 오르죠. 한국은행이 금리 못 내리면요. 당신 이자 부담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은 이미 외통수에 빠져 있어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첫 번째 문은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끌한 사람들 대출 이자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살아나고요. 부동산 시장도 숨통이 트일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미국 금리가 4.5%예요. 한국은 2.5%고요. 차이가 벌써 2%포인트예요. 여기서 한국이 금리를 2%까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금리도 낮은데 굳이 하면서 돈을 빼가요. 그럼 환율이 오르고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요. 석유도 달러로 사는데 환율까지 오르면요? 인플레이션 재점화예요. 두 번째 문은 금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럼 영끌한 사람들은요? 계속 이자 내야죠.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금리 인하는 물가, 성장, 환율, 집값 다 봐서 결정하겠다. 번역하면요. 우리도 내리고 싶은데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 있고요. 대출 10억 원 있으면요. 금리가 4.5%면 한 달에 이자만 375만 원이에요. 1년이면 4,500만 원이고요. 만약 금리 인하가 6개월 늦어지면요? 2,250만 원 추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베네수엘라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연결돼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불안하면 유가가 불안하고요. 유가가 불안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고요. 그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려요. 결국 당신 이자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예요.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가 2.1% 될 거라고 했어요. 딱 목표치예요. 그런데 이건 베네수엘라가 안정된다는 가정이에요. 만약 유가가 10달러만 올라도요? 한국이 1년에 쓰는 석유가 11억 배럴인데요. 15조 원이 추가로 나가요. 15조 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갑니다. 주유비, 택배비, 식료품값, 전기세. 다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3% 넘으면요? 한국은행은 절대 금리 못 내려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할게요. 당신의 아파트요.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집값이 4.2% 오른다고 해요. 좋은 소식 같죠? 아니에요. 숨겨진 폭탄이 있어요. 올해 서울에 들어올 아파트가 작년보다 32% 줄어요. 임대 빼면 17,000가구밖에 안 남아요. 내년은 더 적어요. 10,000가구, 후년은 8,000가구. 계속 줄어들어요. 공급이 없으면 집값 오르는 거 아니냐고요? 틀렸어요. 전세를 보세요. 올해 서울 전세가 4.7% 오를 거래요. 매매가보다 더 빨리 올라요. 왜 그럴까요?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있어요. 집주인들이 전세 안 놓고 월세로 바꿔요. 서울 아파트 30평 월세가 지금 역대 최고예요. 보증금 1억에 월 440만 원이에요. 1년이면 5,280만 원 나가요. 전세 5억 원의 이자가 연 4.5%면 2,250만 원인데요. 월세가 2배 이상 비싸요. 2020년이나 2021년에 영끌에서 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강남 아파트 15억 원에 샀는데요. 2024년에 12억까지 떨어졌어요. 3억 손해죠. 올해 4.2% 오른다고 해도 12억 6천만 원이에요. 여전히 2억 4천만 원 물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베네수엘라에서 내전 터지고요. 유가 오르고요. 한국은행이 1년 동안 금리 못 내리면요? 이자 4,500만 원 추가로 나가고요. 집값이 10% 더 떨어지면 1억 2천만 원 더 손해예요. 합치면 4억 원 넘어가요. 이게 나비 효과의 최종 형태예요. 지구 반대편 폭격이 당신 아파트를 때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시나리오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변수는요. 트럼프가 생각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만약 2주 안에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장악하면요? 쉐브론 같은 큰 정유사들이 바로 가동 시작하면요? 오히려 유가가 40달러대로 폭락할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엄청 많은 나라예요. 마두로 정권이 무능해서 못 뽑았던 건데요. 미국 기술 들어가고 투자 들어가면요?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가 떨어지고요. 인플레이션 잡히고요. 한국은행 금리 내리고요. 부동산 살아나요. 제가 말한 부동산 붕괴 시나리오는 힘을 잃어요. 두 번째 변수는요. 정부예요. 올해가 뭔 해인지 아세요? 2026년이잖아요. 내년이 2027년이고요. 대선이에요. 정치인들은 표가 중요해요. 부동산 폭락하면 표 잃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초강수 쓸 수 있어요. 2020년 기억나세요? 코로나 때 무제한 대출 풀었잖아요. 특례 대출이니 뭐니 해서요. 그때처럼 다시 한번 카드 꺼낼 수 있어요. 유동성 확 풀면요? 시장이 좀 더 버틸 수 있어요. 집값도 유지되고요. 제가 말한 붕괴 시나리오는 또 연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률을 이렇게 봐요. 괜찮을 확률 한 40%, 지연될 확률 45%, 최악 갈 확률 15%.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15%가 터지면 당신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요. 고정금리 전환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스프레드가 0.3에서 0.5%포인트예요. 조금 비싸지만 안정성 확보하는 거예요. 둘째, 비상금 챙기세요. 3개월에서 6개월치요. 한 달에 300만 원 쓰면 900만 원에서 1,800만 원 유동성이 생명이에요. 셋째, 뉴스 키워드 모니터링 하세요. 베네수엘라 저항, 오펙 감산, 남미 정세. 이런 단어들 뉴스에 나오면 즉시 대응하세요. 넷째, 1월 중요한 날짜 체크하세요.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 있고요. 16일 한국은행 금통이 있고요. 29일 미국 연준 회의 있어요. 이 4개 회의 결과 보고 움직이세요. 기억하세요. 시장은 예고 없이 무너져요. 하지만 신호는 항상 있어요. 어제 베네수엘라 공습이 그 신호예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요. 3개월 후를 준비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 될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 유가, 인플레이션, 금리, 부동산.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어제의 폭격이 4월에 당신 통장을 폭격할 수 있어요. 이 채널 구독하세요. 알림 켜세요. 경제는 전쟁이에요. 무지는 파산이에요.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아요. 어제 베네수엘라 보며 웃었으면요. 3개월 후 당신 아파트 가격표 보며 울지 마세요. 경고는 끝났습니다.